주제는 유언비어나 험담을 들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죠. 네. 뭐 아이 친구 엄마들 사이에서 들을 수 있고요. 뭐 그 집 엄마가 이랬다며. 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닐 때. 그리고 또 동창들끼리도 야야 뭐 말숙이 걔가 뭐 그랬다며.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닐 때. 네. 그 더군다나 그걸 전달받을 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죠. 아, 정말 배신감 많이 느껴요. 예, 굉장히 그럴 거예요. 야, 어떻게 걔가 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 그럼요. 네. 예. 제 아는 그 아주 오랜 친구 중에 하나는요. 네. 남편이 A형이고 걔도 A형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O형이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심지어는요. 걔가 아니래더라라는 소문까지 난 거예요. 야, 참 네. 그런 소문까지. 직장에서 그런 소문이 나는 거를 제 네. 친구가 듣고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뭐 명예훼손으로 건다, 무고죄로 건다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네. 정말 그렇게 우리 삶에 가만히 주변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너무나 남의 일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네. 근데 침묵하는 사람이 바보라서 침묵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무언가 거기에 같이 맞대응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하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그 사람을 좀 더 배려하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리고 그때 올라오는 감정들은 어떤 감정들이 있는가 네. 그리고 물론 우리 아이들도 다음 회에 더 다루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네. 그걸 엄마로서 듣게 되면 어우 그때 어떻겠어요. 정말 내일보다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네, 정말 화가 나고요. 네. 또 정말 불안할 수도 있고요. 정말 두려울 수도 있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험담을 할 것인가 중재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했지만 이제 그거를 당하는 입장에서 그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네. 이번 주 다음 주 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더 뭐랄까 울컥하는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쯤은 다 뭐 이런 당사자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경험을 많이 해보. 저도 많이 경험했고요. 정말 억울해가지고요. 어떤 날은요, 한 일주일 잠을 설친 적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너무 불안하고 막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고 그러자면 그런 말을 하고 다닌 사람을 찾아내서 이걸 싸워야 되나 싸울 걸 생각하면 두렵고 여러 감정들이 들었죠. 태연쌤은 어땠어요? 저는 특별히 그런 말 들을 때 굉장히 저도 가장 화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줄 때는 뭐 그렇게 계산 안 하고 마음을 주는 스타일인데 내 마음을 받지 않은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네. 저도 많이 이렇게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관계를 좀 정리할 면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렇게 관계를 끊어버리면 좀 어떠세요? 밝히지 않고 이게 끊어지면. 밝히지 않진 않고요. 할 말은 하고 거리를 좀 두죠. 네.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오랜 시간 진심을 보여줬는데 그거를 다르게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많이 제 마음을 더 이상을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아쉽거든요. 그쵸. 이 관계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왜 우린 좋은 관계였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사실은 대부분은 의도하지 않죠. 누가 맞아요. 다 나쁜 관계가 되고 서로 다투고 그렇게 단절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저쩌다 보면 왜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지? 그걸 알게 되면 너무 서운해지고 화가 나고 제일 감정은 화가 나는 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사람과 그냥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막 다투고 같이 비난하거나 아니면 같이 뒷담화를 막 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들은 모두 조금 건강한 방법 같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일을 하거나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전혀 제가 의도치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그럴 때는 정말 억울하죠.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리고 이거를 해결을 할까 거기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우리의 심리를 한번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의 어떤 이걸 좀 쉽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상황 자체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기보다는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하고 관계를 끊었어요. 나한테 내가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너한테 실망했대더라. 근데 난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빠할 이유를 내가 정말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대화도 시도해봤죠. 근데 그쪽이 연락도 안 받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뭐 이제 화가 나겠죠. 네. 혹은 서운하겠죠. 그리고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원인을 그 사람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도 같이 그 사람 욕을 하거나 나도 같이 그 사람하고 이제 다시는 안 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맞아요. 좀 동의하세요? 네네. 네.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할까? 저 사람이 최소한 나를 신뢰했다면 나한테 연락 정도는 해서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 사람은 결국 나라는 존재를 중요하게도 생각하지 않았을 뿐더러 나를 굉장히 우습게 봤기 때문에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거나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있거나 내가 좀 더 이렇게 우월했다면 저 사람이 감히 나한테 저렇게 못했을 거야. 그래,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관계가 네. 좀 흘러갈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떤 신념들이 있어요. 믿음 체계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자아에 대한 거예요. 나는 항상 인정받아야 된다. 어떤 당위성을 제공하는 거죠. 아. 두 번째는 타인은 항상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인정해야 된다. 찔리네요, 뭔가. 그죠? 그게 네, 타인에 네, 관한 거예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세상에 관해서 이 세상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된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단 한 개도 가능한 게 맞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앨리스라는 학자가 얘기한 건데 우리의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 그러니까 합리적인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아주 강한 생각들을 우리가 신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세 가지의 비합리적인 신념들이 우리에게 어떤 당위성,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제공하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이 세 가지 신념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A라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야, 박재원 강사 속이랑 그 겉이랑 완전히 그 정반대야. 밖에서는 저렇게 좋은 강의하고 다니는데 저 여자 속에서는 엄청 계산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아야 된다는 어떤 신념들이 막 올라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나를 진짜 알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한 사람, 네.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는 그 한 사람이 내 삶을 온통 지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내가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나를 네. 사랑하는 가족이나 나를 정말 진정으로 아끼고 나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네. 재현아 그거 걱정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은 너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걸 네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를 해도 네. 이게 신경이 안 쓰여요. 그 신경에 끈앞풀을 쥐어서 그렇죠. 잠 끝자리까지 자고 심지어 꿈에 나와. 꿈에 나와가지고 막 계속 뭐라고 속삭여요. 그게 우리의 괴로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가 동의하지 않는 그러니까 동의할 때도 불편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태은 쌤이 스스로에 대해서 아, 나는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누군가가 야 태은이 좀 이기적이지 않아라는 얘기를 하면 그게 굉장히 기분은 나빠도요. 돌아서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내 그런 모습을 아는구나. 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요 고집이 세다는 얘기 가족들한테 엄청 듣거든요. 제 고집 세 보이세요? 아니요. 그쵸? 네. 근데 저를 알면 알수록 네 고집은 아무도 못 이긴다 그래요. 그래요. 예, 가족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봐도 제 그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 어떤 착각 속에 사냐면
제가 다른 사람들을 되게 잘 배려해주는 사람이라고 제가 믿고 있어요. 네. 자기애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 대해서 거절할 때는 이거는 내가 오죽하면 거절하겠나.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뜻을 안 굽히려는 제 모습을 많이 네. 반성하게 돼요. 그걸 가족들이 아는 거죠. 어. 그래서 누가 저더러 박 선생님은 다 좋은데 너무 고집이 센 것 같아. 그 얘기를 누가 저한테 전해준다면 기분은 나쁘지만 동의는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 어떤 이슈들이 있죠. 예를 들어 제가 하지 않은 말을 누군가가 박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더라. 제가 전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심지어 전 그날 집에 있었는데 박 선생님 그때 뭐 백화점에서 봤는데 뭐 깨어 있으라 그러더니 쥐는 뭐 몇백만 원짜리 백을 사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 들으면 내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듣게 된 거기 때문에 그때 분노는 화가 아니라 이제 그때 분노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룰 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했는가. 네. 그리고 이런 것이 잘 밝혀져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남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 우리가 좀 그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들으면서 치유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상했구나. 그렇게는 또 생각 안 해봤거든요. 야, 네. 내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잘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 사람의 잘못으로만 생각했거든요. 네. 뒤통수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또 그랬구나.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관계라는 거는 꼭 그 사람이 날 좋아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닌데 네. 그 사람이 또 싫어할 권리도 있는 건데 그렇죠. 당연히 너는 날 좋아해야 돼라는 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었어요. 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저도 살다 보면 이렇게 겪게 되는데 네. 너무 괴로워요.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저도 이거 말을 하면서 제 스스로 이거를 자꾸 되뇌이고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같이 굉장히 오래 일도 했고 서로 잘 신뢰하는 관계였었는데 그분이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딱 멀리 연락을 끊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도 보내보고 또 연락도 드려봤지만 네. 그게 잘 되질 않았어요. 그럼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그게 잠깐 멈춰보니까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너무 그렇죠. 억울하고 그럼요. 뭐 알아야 뭐라고 얘기를 할 텐데 네. 알지조차 못하니까 물론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겠죠. 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저는 그걸 풀 수 있다고 믿는데 이 대화 자체가 안 될 때는 서운함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화가 나고 억울해지고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뭐 네 손해지 뭐 이러면서 그걸 탁 제 마음에서 닿는 걸 제가 네. 봤어요. 네. 그게 제 며칠 전에 있었던 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며칠을 작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좀 공부를 해봤어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 내가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구나. 근데 되게 슬퍼지더라고요. 되게 슬프더라고요. 여전히 내가 그렇게 막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구나. 그리고 그게 되지 않아서 되게 속상하고 또 조금은 그거하고 네. 별개로 억울한 마음 뒤에는 좀 진실, 투명성, 소통 이런 거 또 서로 좀 투명하고 진실되게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걸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아쉽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셨어요? 자기 공감을. 맨날 며칠 못 잤어요. 너무 마음에 와닿고요. 너무 새로운 해석과 시각을 전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관계에 있어서 좀 부드러워진다 그럴까? 여유가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네. 하니까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꼭 저 사람한테 반드시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건 아니구나. 네, 네. 한결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제 스스로 좀 선택을 했어요. 제 내면에 어떤 갈등이 온 거죠. 이걸 네.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내면의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네. 누군가에게 나에게 야 박재현 씨가 이랬다며 라고 얘기하고 다니더라 라는 걸 나한테 전해줬을 때 나는 그 대상자, 그 당사자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내면의 갈등이에요. 첫 번째 A, 옵션 A는 가서 따진다. 그죠? 네.
당신이 봤어요? 당신이 그걸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네. 밝히는 거죠. 끝까지 가서 뭐 법적으로도 따져보고 뭐 도의적으로 따져보고 뭐 아무튼 네. 뭐 같이 싸우는 거예요. 네. 네, 두 번째는 침묵하는 거죠. 그냥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네, 그냥 냅두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되 첫 번째 옵션 A는 표현이었고요. 네. 두 번째 옵션 B는 침묵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옵션 A의 방법을 같이 같은 방식으로 비난하고 평가하고 따지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들었는지 네, 우리 했었던 그 첫 번째 관찰이 있었잖아요. 네. 아,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억울하고 또 혼란스러웠다. 왜냐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당신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됐는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 그거를 해명을 하든지 혹은 내가 이해를 하고 사과를 하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 4단계에 맞춰서 마지막 요청까지 네.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두 번째 옵션 B를 선택했거든요. 침묵을 선택했거든요. 네. 때로는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한번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 작정하고 상대의 행동이라든가 말을 왜곡된 방식으로 내가 꼬아서 보겠다 듣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네. 그게 어떤 말로도 그 상황에서는 풀어지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또 중요하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오히려 조금 기다림, 네. 그리고 내 마음을 돌보는 작업,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되게 슬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침묵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조금 돌봤냐면, 아, 내가 억울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이걸 밝혀지기를 바라는구나. 그리고 그런 말들로 인해서 내 주변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내가 좀 잘 보호하고 싶구나. 그리고 나도 그런 말들로부터 내 자신을 조금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네. 그런 마음들을 좀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조금 기다려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태연쌤도 좀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어떤 일들은 살다 보면 네. 시간이 좀 약이라서 네. 이게 좀 지나면서 해결되는 것도 있고 네. 또 망각 또 하나님이 주신 아주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는 인간에게 망각이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막 얘기만 들어도 발발 떨리고 힘들었는데 뭐 나중에 지나가면 뭐 괜찮네. 기억도 별거 아니었네. 못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망각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쇠퇴 이론이에요. 쇠퇴 이론은 그냥 시간이 가면서 잊혀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시간이 가다 보면 그 사람의 그 기억도 잊혀질 것이고 그 사람이 하고 그 전에 들은 네. 전에 준 그 대상자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질 것이고 네. 전에 들은 내 기억 속에서도 좀 잊혀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갖고 즉시 대응하지 않고 네. 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전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사람이 꼭 나를 뭐 안 좋아해서라기보다 마음의 크기가 좀 달랐구나. 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한테 기대한 것과 그 사람이 나한테 기대한 게 난 그냥 뭐 요 정도면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나를 좀 더 생각한 거야. 더 기대한 거야. 그래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대 차이가 네. 맞아요. 기대 차이에 따른 그런 실망이 또 있죠.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침묵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날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너무 좋아했구나. 나를 더 마음으로 생각해서 나한테 이랬구나 라면서 좀 이해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경험했던 그 네. 억울했던 사건이 그리고 그 말을 했다고 하는 그 장본인에 대한 마음이 제가 조금 연민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은 어쩌면 내가 이런 교육도 하고 또 나한테 상담도 몇 번 받은 지인이었지만 네.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한테 털어놓으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케어해 줄 거고 좀 자신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고 배려해서 챙겨주기를 기대했을 수 있겠구나. 네. 근데 제가 워낙에 많이 바빴고 그래서 주변 이제 사람도 많으니까. 네네 챙겨드리지 못했기 네네네. 때문에 거기서 오는 서운함이 어쩌면 저에 대한 공격으로 나왔겠구나. 맞아요. 좀 이해가 되네요. 네. 더 이해가 되네요. 네.
사랑 많이 받는 분들이 꼭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다 좋은 마음 때문에. 근데 이제 서운함으로 바뀌면서 그게 네. 이제 미움으로 네.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들어요. 감사해요. 그 얘기를 그래요? 들으니까 훨씬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요? 네. 우리 서로 네. 사랑 많이 받으셔갖고 내가 진짜 알지도 사랑을 못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미움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배가 빵빵해요. 그게 다 처음에 사랑이었어요. 네. 아, 그러게요. 근데 또 그거에 또 다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런 시간을 통해 그분들도 또 이해하는 시간이 또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다시 연결되면 더 신뢰가는 사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멀어질 수도 있고, 멀어질 그렇게 수도 되는 있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모든 관계가 좋아야 된다. 네. 나는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만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아주 유능하게 처리해야 되고 끝까지 잘 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왜곡된 신념들이에요.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자면 저를 되게 괴롭혔었던 신념들이에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게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시도조차 안 하려는 게 있어요. 네, 네. 그 시작이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네. 잘한다는 얘기 들어야 잘하고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등산을 한번 가자 그러면 일단 복장부터 사야 돼. 복장부터. 이게 트레킹화가 등산복? 맞는가? 이게 등산에 가면 이게 바람막이가 이게 맞는가? 근데 그런 나를 깨부시기 위해서 네. 동네 그냥 추리닝에 운동화 하나 신고 네. 티셔츠 늘어진 목 다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한번 동네 뒷산을 가는 거죠. 그냥 일단 해보는 거. 꼭 그것이 유능하거나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 네. 그리고 그게 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10명이 있다면 그때 어느 정신과 교수님께서 어느 짧은 동영상에서 제가 갑자기 윤도현 선생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어느 정신과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10명이 있다면 몇 명은 당신을 싫어할 거고 몇 명은 당신한테 관심도 없을 거고 몇 명은 당신을 좋아할 거다. 절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수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상기하면서 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의 몫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요. 그러네요. 예. 네. 우리 엄마들이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때 네. 이제 다음 주에 다룰 우리 아이들한테 그 집 애들 이랬다면서요?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지도를 해줄 수 있는가 거기하고 깊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늘 우리에게 숙제인 것 같아요. 날 좋아하는 사람은 뭐 좋아할 수 있지만 날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저 사람을 포용할 것인가는 평생의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자세, 이런 생각들이 네.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시작이. 네. 또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줬을 때 평생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네.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아는 만큼만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책을 보고 좋은 글을 아이한테 읽어줄 수는 있지만 네. 바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뭐 백화점에서 나올 때 책을 그 전날 읽어줬어 아이한테. 걔 서로 바쁠 때일수록 양보하는 거야. 근데 이제 백화점 다음날 아침에 엄마랑 장 보고 나오는데 옆에 차가 조금 끼어들니까 빵 하면서 뭐 저런 미친 여자가 다 있어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운전을 한다면 삶과 레슨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내가 먼저 골랐거든요. 막 그러니까요. 네. 아줌마, 이거 제가 먼저 골랐어요. 이거 좀 계산해 주세요. 뭐 이러면서. 태우세요.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네. 네, 많이 당한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닌 거. 네. 이러면서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아이한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겪게 되는 우리 삶에 겪게 되는 그런 아픈 경험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정돈이 되어 있을 때만 네. 아이들에게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제일 중요한 건 내 아이한테 네. 내 아이 스스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안내해 줄 것인가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이 시간도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아무튼 두고두고 생각하게 하는 방송 공감토 네. 많이 들어주시고요. 다음 네. 주 이 시간에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테니스 매트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도요.
네. 훈훈한 마무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언제까지나 처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